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다. 뭐 뒤집어 쓰고 다니고 그런다고 그래도 뭐 젊은 사람인데. 나 여기 와서 지금 6년 살았어도 얼굴도 못 봤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여기 살아도 못 봐요. 저 아줌마가 뭐 햇빛을 잘 못 본다고 하더라고. 햇빛을 보지 못한다? 햇빛을 못 보니까 계속 그 안에 들어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요 일로. 네. 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쁜 집이 있어. 네. 아, 이쪽으로요? 좌회전. 주민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상황. 제작진은 소문의 주인공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저긴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계세요? 저 MBN 행정리포에서 나왔는데요. 그 여기 혹시 빛을 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제 와이프인데. 와이프세요? 네. 혹시 어디에 계실까요? 저쪽 방에 계시는데 저쪽 방에 있는데. 빛을 볼 수 없다는 남자의 아내. 남자는 제작진을 별채로 안내하는데요. 알았어. 문 닫아야 돼요? 네, 닫아야 돼. 완전 깜깜하네. 잠시만요. 저기 켜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 카메라로는 촬영이 불가능한 상황. 적외선 카메라 화면을 통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앉은 한 사람 모습이 보입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계세요? 제가 빛을 받으면요 통증을 느끼고 안 좋아요. 근데 카메라 줄였어요? 네, 지금 불빛 잘 안 나와요. 나 미치겠다. 저거 뭐야? 엄청 문 닫아주세요. 저거 뭐야? 저거 엄청 빨가요 저거. 문틈 사이로 세워둔 작은 빛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여자. 그녀는 왜 이토록 빛을 두려워하는 걸까? 그럼 이렇게 된 게 한 얼마나 되신 거예요, 어머니? 재작년이잖아요. 18년도에. 18년도에? 무려 2년 넘게 캄캄한 방 안에서 빛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여자. 어둠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 기막힌 사연을 지금 공개합니다. 해가 긴 여름날이 누구보다 고통스럽다는 여자. 그녀는 오늘도 빛으로부터 자가격리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들어오세요. 깜깜해. 빛 한 줌 들지 않는 캄캄한 방. 여자는 이불까지 뒤집어 쓴 채 누워 있는데요. 다 들어오셨네요. 카메라 또 킨 거예요. 하나는 꺼주세요 좀. 불리시기나 또. 카메라의 미세한 불빛에도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는 여자. 꺼라. 어쩔 수 없다. 제작진은 적외선 카메라 한 대로만 촬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햇빛이든 불빛이든 빛이란 빛은 모조리 차단한 방안. 그녀는 왜 이토록 빛을 거부하는 걸까? 이걸 누가 믿겠어요? 빛을 받으면 아프다는 걸. 이거를 불 끄고는 못 살아요. 진짜예요. 빛을 받으면 아프다? 통증 때문에 빛을 피해 몸을 숨겼다는 건가요? 빛을 보면은요 일단 열이 달아올라요. 머리 팔 이런 다리 쪽에. 그 무슨 대인 듯한 통증이요. 온 몸이 그러신 거예요? 네. 통증을 막기 위해 완전한 암흑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여자. 달라진 건 그녀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벼농사로 한창 바빠야 할 농번기. 하지만 남편은 농사일보다 집안일로 더 분주하다는데요. 나도 지금 이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논에 가서 이삭거름 비료 줘야 되걸라. 어둠에 갇힌 아내를 돌봐야 하니 집을 벗어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청소부터 빨래까지 집안일은 이제 남편의 몫.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데요. 어머님은 아예 집안일을 아예 못 하시는 거예요? 못되지. 불빛을 봐야 되는데 불빛을 못 보니까 못되지. 그날 오후 남편이 식사를 준비 중인가 본데요. 애호박 나물 한 가지에
찬물에만 밥 한 그릇이 전부입니다. 밥을 왜 이렇게 또 물에 말으세요? 물에 말아 먹는데. 아, 아내의 점심을 차린 거군요. 끼니 때마다 밥을 챙겨 별차에 있는 아내의 방까지 배달해야 한답니다. 사다리 됐나? 밥을 내려놓고 말없이 서 있는 남편.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은 눈앞의 그릇조차 찾을 수 없게 합니다. 촛불이라도 바깥에 켜줘. 아 됐어. 뭐 어떻게 먹냐. 올 때가 밥 먹기가 불편해. 캄캄한 방 안에서 더듬더듬 촉각을 곤두세워 식사를 하는 아내. 빛으로 인한 고통보다 빛이 없는 불편함이 한결 낫답니다. 어두워갖고 무슨 반찬인지 다 아세요? 제가 호박해달라 그랬어요. 어떻게 된 거야? 쏟아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내 손에 다 묻었어. 우리 뭐가 묻어? 반찬통에 만지면 내 손에 묻어. 이거 많이 쏟아졌어. 반찬인가 봐. 어떡해. 그런데 밥을 먹을 때와는 달리 티슈는 손쉽게 찾아내는데요. 어두운데 휴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다 있는 자리에 다 놔둔. 이제 제법 익숙해진 암흑 속의 생활. 남편은 그저 말없이 지켜볼 뿐입니다. 아버님은 어머님 식사하실 때만 여기 계시는 거예요? 나갈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먹는 거 볼 때도 있고. 보험부에 뭐 보이나 꼼꼼해서.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본 지도 어느덧 2년째. 느닷없이 찾아온 아내의 통증 때문에 각방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어수선하네요. 와이프가 아프니까 뭐 옷을 끄지. 벽에 웬 이불이 걸려있나 했더니 창문을 막아놓은 거였군요. 이건 왜 가려놓으신 거예요? 불빛, 햇빛 들이지 말라고. 아예 빛을 아예 다 차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차단이지. 완전히 깜깜해야 되니까. 통증 초기만 해도 이 방에서 지냈었다는 아내. 작은 불빛 하나까지 모조리 차단해봤지만 가시지 않는 통증 때문에 결국 별채에서 지내게 됐다는데요. 아, 힘들죠. 사람이 불빛 안 보고 산다는 게 보통 힘든 거냐고요. 상상도 못할 것이지. 그런 병이 있는지도 몰랐고 또 그런 병이 있다 해도 누가 그걸 믿어주겠냐고. 병원에는 안 가셔보셨어요? 왜 병원에 안 가봐요? 병원에 대학병원에 다 가봤다니까. 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킬래도 뭐 어디 뭐 맹장이라든지 찢어지거나 무슨 병이 있어야 되는데 병명이 안 나오니까 입원도 못 시키고. 원인을 모르니 치료도 할 수 없는 상황. 그저 빛을 피하는 것만이 최선이었답니다. 오후 2시. 지금 이 시각 여자는 캄캄한 방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한밤중을 방불케 하는 어둠 속. 한참을 앉아있는가 싶더니 다시 자리에 눕는데요. 잠이 든 걸까? 3시간이 지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 갑자기 옷옷을 입기 시작하는 아내. 심지어 외투까지 머리에 뒤집어 쓰는가 싶더니 방을 나섭니다. 놀랍게도 마당으로 나오기까지 하는데요. 대체 어딜 가려나 했더니 비틀비틀 방향을 잃고 헤매기 시작합니다. 밖에 나오셔도 괜찮아요? 아니요, 안 좋아요. 왜 나오신 거예요? 화장실이 밖에 있으니까 그러죠. 화장실이요? 네. 화장실을 쓰기 위해 마당으로 나오는 것이 유일한 외출. 하지만 빛을 막으려다 보니 그마저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아내를 말없이 지켜보는 남편. 방문을 찾지 못해 헤매는 모양인데요. 밖에만 나오면 잔뜩 예민해지는 탓에 쉽게 도와줄 수도 없는 정도랍니다. 갈까요? 그제야 말을 붙여 아내를 방으로 인도하는데요. 화장실 가기가 쉽지 않네요. 화장실 같은 나왔다 들어갔다 해도 화장실 갈 때만? 뒤집어 쓰고. 안 그러면 안 나오세요? 안 나오죠. 그런데 여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려워. 갑자기 이렇게 가는데요. 왜 이렇게 아프냐? 햇빛 아래 나갔다 와서일까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는 여자. 괜찮으세요? 핏을 받으면 열을 받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열을 식혀요. 근데 열 시키면 나면 괜찮아요. 열 안 시키면 근데요. 진짜 통증이에요, 통증. 통증? 네.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송곳 같은 통증. 한 번 고통이 찾아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답니다. 단 한 번의 짧은 외출. 여자는 밤이 깊도록 방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여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곧장 여자의 방으로 향하는데요. 엄마 방에 있어?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는 엄마 보러 왔어.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는 딸이 엄마를 보러 왔습니다. 아픈 엄마 걱정에 매주 집에 들른다는데요. 엄마 나왔어. 들어가도 돼? 엄마가 이대로 어둠 속에 고립돼 버리는 게 아닐까 점점 더 걱정스럽다는 딸. 아니 밖에서 돌아다니고 그래. 아니 지금 여기 빛이 어딨어. 밖에도 빛 하나도 없어. 해 구름에 가려져서. 알아, 엄마도. 근데 이게 무슨 빛이야. 그래도 오랜만에 하는데 얼굴이라도 보고 얘기해야지. 벽 보고 얘기하는 사람 말이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가 어딜 쳐다보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우리 마주보고 있다. 아 엄마 보여? 안 보여도 벌써 목소리를 벌써 알잖아. 눈을 보면서 얘기해야지. 누가 모르냐. 엄마의 얼굴조차 볼 수 없으니 답답하고 속상할 뿐입니다. 아니 그럼 씻기라도 해. 내가 씻겨주고 나서 엄마 한 번도 안 씻었잖아. 다 이 병증 때문에 나 이 엄마 이. 아니 불 끄고 씻으면 되잖아. 왜 안 씻는 거냐고. 저쪽 방 가 있어 엄마. 아니야, 이제 네가 저 방에 가 있어. 아니야. 아, 엄마 그냥 여기 있을게. 아, 제발 엄마 부탁이야. 어떻게든 데리고 나가려는 딸과 어떻게든 나가지 않으려는 엄마. 실랑이를 벌이던 딸이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안방과 주방이 있는 본체로 오더니 온 집안의 불을 꺼버립니다. 뭔가 작정한 게 있는 모양인데요. 아니 왜 그러신 거예요? 씻기기. 네? 씻기기. 엄마 안 씻은 지 오래돼서 저거 집에 와야 좀 씻지 그 다음부터는 안 씻거든요. 뭐야? 엄마 빨리 나가. 누구 왔어? 응. 아유, 씨. 빨리. 내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어나는 엄마. 역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나 보네요. 오랜만에 어두운 방을 나와 욕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딸이 엄마가 머물던 방에서 무언가 할 참인가 봅니다. 방 안의 불을 환히 밝히는데요. 어둠에 잠겨 보이지 않던 여자의 방이 공개되는 순간 창문은 물론이고 틈새 하나 없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기가 창문이었어요. 아 창문이에요? 네, 이거 붙이는 것 같아. 이 방에 잘 안 들어오세요? 저는 잘 안 와요. 왜? 아까도 막 보셨다시피 막 저를 막 들어오고 못 들어오게 하고 왜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얘기가 안 통하고 불도 제가 켜는 것도 있고. 불을 켠 김에 엄마의 방을 치우기 시작하는데요. 빛이 없으니 정리가 돼 있을 리는 만무. 방 안에는 빈 물병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물을 많이 드셨나 보다. 목이 마르다 해서.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깔끔했던 엄마. 딸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엄마의 변화가 마음 아플 따름입니다.
분주하게 움직이길 한참 오랜만에 엄마의 방이 말끔히 정리됐습니다. 방을 다 치운 딸이 어둠 속에서 씻고 있을 엄마를 들여다보는데요. 야, 불 꺼 빨리. 빨리 불 꺼. 아, 너 왜 그래 또? 세수만 하자. 이따 불 꺼. 딸이 불을 끄지 않자 씻다 말고 옷을 뒤집어 쓴 채 불 끄러 나온 엄마. 내가 세수할 테니까 내놔. 여기 엄마 물좀 들어가. 빛을 피하다 보니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상황. 놀랍게도 이렇게 씻는 게 한 달 만의 일이랍니다. 통증 때문에 평범한 일상도 쉽지 않은 엄마. 할 거야 이제 저 많이 힘들지. 겨우 세수를 마쳤나 했더니 불이 나게 방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쿠아일로로 치닫았던 지난 2년간 엄마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한테 되게 강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좀 엄마 좀 따라주는 편이라 진짜 막 아프다 하면 아프다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두려워하시니까 저라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통증과 어둠 속에서 어떻게든 엄마를 끌어내고 싶을 뿐이라는데요. 답답하고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원래대로 좀 마트도 가고 엄마가 밥 해준 밥 먹고 싶고. 엄마가 해준 밥은 언제 먹어봤어요? 기억 안 나요? 언제인지. 과연 모녀는 평범했던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자는 다시 어둠 속으로 피신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에어컨부터 켜더니 선풍기까지 돌립니다. 그새 또 통증이 찾아온 걸까요? 괜찮으세요? 따님이 불 막 켜고 그러셨는데. 바로 통증은 없어요, 피디님. 저 열만 있어요. 열이 나요? 처방 가서 열 받았어요. 여자의 통증은 왜 시작된 걸까? 여자는 언제부터 빛을 보면 통증을 느끼게 된 걸까? 다이어트하고 났었는데 제가 낮에 하루 종일 밖에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녁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따갑더라고요. 그때부터 통증이 시작된 거예요. 2년 전 여름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도했었다는 여자. 그러던 어느 날 빛만 보면 통증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데요. 여자의 말처럼 다이어트가 통증의 원인이 된 것일까? 여자를 빛 속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제작진은 다시 한번 병원 진료를 권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아프시니까 저희랑 혹시 같이 병원 가시는 건 어떠세요? 가는 게 문제가 내가 많았잖아요. 그 병원에 전등이 엄청 센데. 불빛 아래 장시간 진료를 받는 것 자체가 두렵다는 여자. 긴 설득 끝에 여자는 병원행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빛을 차단한 차량으로 병원까지 이동하기로 했는데요. 어머니 좀 가린다고 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차에 오르는 것도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동 중에도 긴장을 풀지 못하는 여자. 제작진은 일단 피부과부터 찾아봤습니다. 드시는 약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지금 한약 있어요. 열 내리는 약 먹고 있어요. 한약? 네. 네. 그거 외에 다른 건 없으시고요? 네, 저요. 양쪽이요. 네. 열이 그냥 어쨌든 열이 올라요. 그런 증상이 한 얼마나 지속되세요? 진짜 열 다시 키면 괜찮아져요. 피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피부과 전문의. 여자를 괴롭혀왔던 통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방선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라면
특정 부위가 조금 더 피부 병변이 생기고 특정 부위가 아닌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 그러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염증이 있으신 부위 있잖아요. 그건 괜찮으세요. 아까 괜찮으세요? 예, 피부 자체가 무슨 광선 피부염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실 만한 피부는 아니세요. 근데 왜 통증을 이렇게 느끼실까요? 생활위생, 피부위생 부분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각질이 좀 쌓여있고 피부 건조증이 있으신 건 맞으세요. 건조해지면서 가렵고 좀 따끔따끔한 느낌이 있으실 수는 있어요. 통증의 원인이 빛은 아니라는 뜻밖의 진단 결과.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여자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모자 안 쓰셨네요? 네. 아까보다 지금 더 말짱해요. 아까 안 좋았는데. 네. 광선에 의한 피부염이 아니라는 말에 두려움이 가신 걸까? 왠지 안정된 모습인데요. 잠시 후 집에 도착한 여자가 마당을 가로질러 다급히 방으로 뛰어가는가 싶더니 방문을 활짝 열어 고정시키는데요.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방 안에 쓰레기를 치우는가 하면 온 집안을 누비기 시작하는 여자. 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요? 이번엔 불이 환하게 켜진 주방에 들어가더니 냉장고까지 점검합니다. 먹을 거 엄청 많네, 냉장고에. 응? 먹을 거 냉장고에 엄청 많네. 누가 많아? 저 다 먹을 거잖아, 냉장고에. 응? 엄마의 느닷없는 변화가 당황스러운 건 딸도 마찬가지. 캄캄한 방 안에서 도문문출하던 여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잠깐만 왜요? 실을게요. 왜요? 네, 잠깐만 실어. 이게 뭔데요? 약이에요. 약이요? 우리 딸내미가 버린다잖아요. 빨리 열어주세요. 여기 짜는 말 하진 않아요? 여기 짜는 말 하지 말랬더니 네. 제 버리면 한 번 하면 한다는 애예요. 앞서. 빛이 무서워 머리에 외투를 뒤집어 쓰고 다니던 일이 언제였나 싶게 마당을 활보하는 여자. 도대체 이게 어찌된 상황일까? 네, 괜찮으세요? 네, 지금 저 괜찮나요, 피디님? 괜찮아요? 네. 이번엔 남편의 차가 있는 곳으로 가더니 뒷좌석에 오릅니다. 아니, 차는 또 왜 타신 거예요? 뭘 하나 했더니 손톱 깎는 중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깎으시지 왜 차 안에서 이렇게 깎으세요? 아, 방에 답답해서 들어가기 싫어요. 이 방이 답답하세요? 네. 선생님 말 좀 해보세요. 저 심심해요. 아, 심심하세요? 네. 아니, 저는 이게 지금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빛을 보고 계셔가지고 저는 놀랐어요? 지금 네, 저는 지금 계속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남편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이렇게 멀쩡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얼굴 보니 좋지 뭐. 얼굴 보니까 좋아요? 햇빛에 나오면 보는 데는 좋지. 그렇다면 여자의 신체 증상들은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던 것일까? 제작진은 여자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문의의 상담과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렇게 아프고 힘든 거에 대해서 네. 가족들의 반응은 어때요? 아, 저 완전히 미친어요. 우리 딸하고 남편이요. 자녀를 하나세요? 네. 따님 하나? 네.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속내를 꺼내는 여자. 과연 진단 결과는 어떨까? 신체화 장애라고 해서요. 예, 이제 그 어떤 정신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신체 증상으로 표현되는 그런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상 이상 없는데 뭐 통증을 호소하는 것, 뭐 그런 건 흔한 증상이고요. 예, 넓은 의미의 우울증의 변형된 우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체화 장애는 정신적 문제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통증 등을 반복적으로 호소하게 된다는데요. 어린 시절에 지금 부모님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어머님이 재가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정상적인 케어를 받지 못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하고 1차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나이 차이가 있는 남편을 선택한 것도 그런 사랑을 받고 싶은, 관심 받고 싶은 마음이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40대 중반이 되면서부터 좀 내가 여성으로서 매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무의식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혹시 남편이 나를 어떻게 그냥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건 인간 본연의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작용을 했을 것 같고. 통증이 시작되면서 남편의 돌봄을 받게 됐다는 여자. 어둠 속에 머무는 동안은 그 관심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 믿었던 것은 아닐까. 제작진은 남편에게 아내의 진단 결과를 전했습니다. 관심도 가져주고 서로 대화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 된대요. 그래야죠. 내가 바쁘니까 아침 먹으면 점심 때 들어오고, 점심 먹으면 저녁에 들어오고, 또 피곤해니 또 자야 되고, 일상이 그런 생활이니까 자기도 뭐 답답했겠지 뭐. 아내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남편.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두 사람에게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 병원 오시니까 어떠세요? 왜 안정이 됐지? 나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보니 뭐 바람이 있다면 낫는 거지 뭐. 나서 옛날같이 돌아오는 게 그게 뭐 저기지. 마음껏 이제 햇빛 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피디님. 마음이 만든 지옥에서 고통받아온 지난 2년.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 빛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